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호텔 분양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호텔 분양 광고들을 좀 많이 보면서 호텔 분양 받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호텔 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뭐 분양형 호텔도 있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레지던스 이런 호텔들도 요즘에 분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분양하는 호텔이 이제 운영이 잘 되는 호텔은 이제 관광객들이 일단 먼저 와야지 호텔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입지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 능력, 운영 능력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매달 나오는 그 배당금 또는 확정 수익 그런 수익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입지 조건인데요. 지역별로 이제 관광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역에 해마다 오는 관광객의 숫자를 그 뉴스 기사도 있고 또 각각 뭐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통계들을 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아 여기는 그래도 매년 꾸준히 오는구나. 뭐 어떤 강원도라든가 뭐 어떤 지역들 이런 지역도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과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떤 숙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있고 내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타겟을 정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호텔이 관광지만 운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각 지역, 특히 이제 대도심에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오더라도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자차보다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곳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역세권, 그 다음에 터미널, 버스 터미널 근처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들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또 호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 단위의 이제 고속철도, 뭐 KTX 또는 뭐 SRT라든지 이런 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승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주변도 타 지역 관광객 또는 비즈니스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유망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주변에도 역시 호텔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해외에서 오는 그런 직접적으로 공항에 내리는 손님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 수도권에 또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뭐 무슨 대학병원, 무슨 뭐 종합병원 이렇게 큰 곳을 뭐 큰 수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찾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검사도 하지만 또 며칠씩 치료하고 내려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숙박 수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주변도 숙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 조건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는 운영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텔 분양을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후에 이제 분양할 당시와 준공했을 당시까지가 간극이 한 2년 또는 3년의 시간이 있죠. 내가 준공한 다음에 이제 몇 프로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운영사들이 보통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약속이 지켜지는지 건물 준공 이후에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제 지인들이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많이 사냐면 이제 라마땡 브랜드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마땡 브랜드의 호텔을 많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처음에 분양할 때 1년간 확정 수익의 8%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분양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근데 실제로 받을 때 보니까요. 운영사가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역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동탄에 있었던 라마땡 호텔은 운영이 잘 됐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동탄이라는 지역이 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도시다 보니까 비즈니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 TV에 나왔던 좀 안 좋은 사례가 나왔던 지역이 아마 평택이었을 겁니다. 네, 평택의 좀 외곽 지역에 라마땡 그 브랜드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운영사가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운영사가 자금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사의 경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력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사가 새로 생긴 신생 회사는 이제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사가 좀 탄탄하려면 뭔가 뒷 배경이 좀 탄탄한 게 필요하겠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은 시행사, 이게 대기업이 직접 운영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 망할 염려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객을 유치해서 약속된 수익이 뭐 8%다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주고, 뭐 10%라든가 이렇게 주기도 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르는 눈이 있어야지 분양형 호텔을 받든 레지던스를 뭐 분양을 받으시던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강릉에 2016년도에 분양을 했던 세인트 땡땡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사 시행사가 서해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도 하고 또 운영사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 수익을 비수기는 이제 그 최저 한 5%대에서 성수기에는 10%까지 꾸준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완공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인들도 분양받아서 배당금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양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저렴한 일반 객실이 3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이 담보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1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피스텔 원룸보다는 3배, 2배나 3배까지 사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운영사를 잘 선택을 하시고 이런 호텔들은 탄탄하게 운영을 잘 한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